오늘은 갈등 없는 조직과 사회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 간의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문서로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또는 이제 여러 사람한테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구두로 말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사 정책을 세우는데 이제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몸매가 엉망인 사람은 누구일까? 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잘생긴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나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평소에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되게 잘생겼네. 아이고, 되게 미인이네. 아니, 나는 별론데,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자괴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가장 몸매가 엉망인 사람은, 그러면 이제 평소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몸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본인이 하는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는 운동할 시간이 없고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몸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근육질이거나 뭐 날씬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은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런 거죠. 뭐 맨날 위에 상사한테 불려가서 뭐 어떻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뭐 또는 주변에 이제 직원들에 의해서 당신은 뭐 출근 시간을 좀 제때 지켜서 나오지 왜 이렇게 제대로 지키는 일이 없느냐. 또는 뭐 출장을 나갔는데 몇 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안 들어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받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리 이런 걸로 해서 누가 등급이 높은가 등급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간에 갈등이 없게 하는 거 그런 정책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마음도 잘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뭐 곱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봐서 이제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착한 것 같아. 행동이나 말을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실제 본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객관적이지 못한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업무가 이제 분업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일수록 그런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업화된다는 것은 그게 이제 분야별로 우리가 그 경제 시간에 왜 아담 스미스의 뭐 그런 그 분업에 대한 그런 이론을 아담 스미스가 이제 주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끼는 사람, 전문으로 타이어를 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엔진 오일을 전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차량 범퍼 있죠. 범퍼를 예를 들어 이제 생산 라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범퍼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타이어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다음에 그 자동차 바퀴에 그 맞는 휠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렇게 이제 분야별로 다 분업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모둠이라고 할까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타이어 만드는 사람은 1등급, 그 다음에 범퍼 만드는 사람은 2등급, 그 다음에 엔진오일 넣는 사람은 3등급,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실 그게 그 등급 부여의 그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결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분업화된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는 이미 숙련이 됐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이 됐다는 거죠. 자동차 휠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만들어내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숙련이 돼 있다는 거죠. 범퍼 만드는 사람한테 갑자기 당신이 한번 휠 만드는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범퍼 만드는 사람은 그 휠 만드는 것이 숙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휠 만드는 사람을 갑자기 자동차 범퍼 만드는 사람 그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면서 당신이 한번 범퍼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그 휠 만드는 사람이 범퍼 만드는 그 라인에 가서 있을 때는 숙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숙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사회, 복지, 뭐 문화, 주민등록, 자치행정, 장애인 그 업무들이 모두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등급제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뭐 자치행정, 청소, 주민등록 그렇게 다 업무가 분업화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나눠져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통합해갖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돼 있는 그런 곳에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죠. 그래서 뭐 등급을 15개 등급이나 20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등급, 뭐 8등급, 10등급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관리자도 그 사람보다 일을 잘할 수가 없고, 뭐 주민등록하던 사람이 장애인 담당을 한다면 그 원래 장애인 담당했던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야의 일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고 거기에 또 숙련이 돼 있고 민원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제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죠. 등급제라는 건 이제 같은 업무에 같은 출발선상에 있을 때 등급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이 이제 42.195 하프 마라톤은 그 절반이 되겠죠. 근데 뭐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뭐 체력에 따라서 뭐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뛰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뭐 잠깐 앉았다가 좀 물도 마시고 체력이 회복돼서 또 뛰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뭐 꼬랭을 해보니까 이렇게 두고 보니까 뭐 1, 2, 3등이 정해졌고 나중에 뭐 맨 늦은 사람은 뭐 맨 앞에 온 사람보다 뭐 30분이 늦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업종이면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이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에 평가하는 거죠. 그걸 요즘 뭐 조직에서 다면평가제라고 그러죠. 다면평가제. 다면으로 말 그대로 다면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인간관계, 업무 능력, 또는 뭐 협조, 직원 간의 협조를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뭐 어떤 연속극인가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해서 그 M이라는 그 연속극이 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그런데 개인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러 방향에서 평가한다는 게 좀 모순이 된다는 거죠. 다면평가. 우리가 뭐 그 사람만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도 나름대로 일을 보고 또 나도 나름대로 일을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남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특히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많이 의식하는 거. 근데 그 남은 나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하는 일이 바쁜데 언제 남의 뭐 하는 거 신경 쓰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진다고 그렇게 좀 긴장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바쁘고 나는 또 내 일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카카오 직원, 그 직원이 그 결정적으로 그 자살을 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물론 자기가 이제 함께 일했던 자신의 이제 상사들한테도 이제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 평가 정책을 시행한 거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뭐 설문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적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홍길동이 됐든 뭐 김길동이 됐든 누군가를 써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구를 써놔야 되나? 그때 뭐 그때 밥 먹는데 그 옆에 직원이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안 좋게 쳐다봤어. 뭐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써내봐요.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뭐 홍길동 이렇게 써냈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공표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직원 회의 시간이나 뭐 어떤 시간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하기 싫은 사람을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가장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분이 어떨까? 많은 사람한테서 그런 것들이 공표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떨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카카오 직원이 결국에 그렇게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공표가 된다면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모든 직원이 당신하고 일하기 싫다는데 왜 나왔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직원은 뭐 그 회사에서 독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하고 일하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내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존 게임이다. 그게 바로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 게임. 살아남는 사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생존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직원이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겠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몰고 간 데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그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관리자나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사장은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책,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윗선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런 정책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누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윗선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지탄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직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내가 계속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뭐 학교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뭐 성장 과정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차간에 서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조직입니다. 너는 왜 나처럼 못하니?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특별히 뭐 저 사람이 행동이 뭐나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도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상대의 이제 심리를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한 배려 그런 걸 무시한다거나 또는 짓밟고 올라서서 그 목표만을 성취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격, 예의, 또 나이, 무시 이런 것도 사실은 조직에서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했을 때 조직이 정말 구성원들이 나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갈등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내자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지사지. 역지사지는 이제 그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조직에서 서로 갈등이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지내고자 한다면은 그 역지사지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또는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세웠는데 만약 이 정책이 저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은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돼지고기 왜 뭐 이렇게 부위별로 절단해서 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런 식으로 붙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럼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에게 이제 과도하게
업무가 부담이 돼서 그 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것도 지양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은 나이는 좀 있지만 곧 승진해야 되니까 공공 땡땡 선배님 승진해야 되니까 업무를 많이 맡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서 하나씩 또 업무를 떼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다든가 진급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본인은 뭐 언제 진급 안 합니까? 다 똑같이 때 되면 진급할 텐데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하고 또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조직에서 보면 이제 뭐 출산휴가 또 병가 또 뭐 장기재직휴가 이런 거 있죠. 또는 이제 인사권자가 어떤 사람을 발령을 했어요. 당신은 몇 월 며칠자로 어디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발령장을 임용장이라고 그러죠. 발령 임용장을 줬는데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미 이제 거기 있던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그 자리는 현재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로 발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나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나 그런 일 하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던 일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점차 날짜가 지남으로 해서. 그래서 조직에 우리 피가 흐르지 않으면 동맥경화라고 그러죠. 그 조직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원에게 당신 거기 가서 근무를 하세요. 이렇게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면은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이 그 개인한테 조금씩 업무를 띄어서 나눠서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조직에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이제 여직원이 임신을 해서 때가 돼서 출산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불가피하게 출산휴가를 간 직원에게 그 자리가 업무 공백이 없도록 발령을 내주고 병가라고 하면은 좀 몸이 이제 자주 아픈 거죠. 병가. 사람이 뭐 안 아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가 가면 그 사람이 좀 회복이 될 때까지 일을 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재직 휴가라고 있습니다. 장기재직 휴가. 20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20년 이상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 이런 식으로 장기재직 휴가를 갑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충전할 시간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이 또 장기재직 휴가를 갔으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또 대신 업무를 봐줘야 될 테고 그래서 우리가 근무평가제도 조직은 다 그 인사고과가 있죠. 왜냐하면 인사고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승진을 시키고 또는 직위를 부여하고 이런 게 당연히 조직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인사고과를 뭐 잘 받기 위해서 너무 이제 그 조직에서 위에 나이 많은 선배도 무시하고 서열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겠죠.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 이제 한 4월, 3년 됐나요? 등급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등급제가 생겨서 뭐 업무에 구분 없이 그저 뭐 일찍 들어왔던 뭐 늦게 들어왔던 다 등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등급부터 뭐 20등급까지 있겠죠. 보통 조직에 뭐 20명에서 25명 그 정도 근무를 하니까. 그럼 뭐 1등급 받는 사람은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3등급, 4등급, 5등급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기분이. 왜냐하면 등급제라는 것은 같은 업무에 동행선상에 그리고 같이 출발했을 때 하는 게 등급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업무가 다 분야별로 다 틀린데 이런 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등급제 한다는 것은 조직이 잘못하면 좌초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 지금 제가 서울시에 이제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한 제가 몇 달 전인가요? 그 서울시 공무원 그 공채 그 시험 감독관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교실이 이제 모 중학교에서 이제 감독을 보게 되는데 교실이 한 층에 보통 6, 7개가 이렇게 쭉 나란히 이제 있습니다. 뭐 2학년 1반이면 1반부터 7반까지 쭉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한번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시험을 보나 한번 교실마다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한 7개 교실을 봤는데 시험 응시자가 뭐 2명, 3명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서울시면은 그 이 큰 조직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응시를 하진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